여기서 획득 면역은 체액성 면역 체계와 세포성 면역 체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가자 하는 건데 후천적 면역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체액성에는 B세포, 세포성에 있는 것, 세포성을 T세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면역 기전에 대해서는 해부 생리학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힐링 순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급한 거와 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힐링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급성병일 경우에는 보완대처요법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환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또는 전이 된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압통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압통을 조절해서 아건강 상태에서 질병으로 가지 않고 건강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고요. 3단계는 그 항상성을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가치유력도 향상시키고 면역력도 이제 키워서 면역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도구는 보완대체의학이라든가 건강증진 행위, 이런 것들을 건강증진 융합기술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이것은 곧 얼굴이나 머리 쪽은 서늘하고 팔다리 쪽은 따뜻한, 이렇게 수송화강,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내장 기관 오장육부의 한혈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주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신체 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균형이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비만 관리라든가 저체중 관리에 이제 힘쓰는 이런 단계로 힐링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대체의학이 힐링의 그 건강증진 기술의 하나로 이렇게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수기의학, 심신의학, 그리고 전통적 대체의학, 에너지의학, 그리고 생의학적 대체의학이 있는데, 수기의학은 마사지나 카로프랙틱, 지압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 심신의학은 요가나 기도, 명상,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대체의학은 이제 자연의학이라든가 동종의학, 그리고 이제 중의학 또는 이제 티베트의학, 아유르베다의학, 이렇게 각 국가별 전통의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학은 레이키나 요가에서는 프라나 비데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석요법도 해당이 되고요. 생의학적 대체의학으로는 허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식요법, 이런 것들도 보완대체의학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 보완대체의학 센터에서 이것은 분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 융합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융합기술은 통합의 개념이 있고 융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통합의 개념은 다양한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모이는 것이고, 융합은 다양한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녹여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모아서 벽돌을 쌓으면 이거는 통합입니다. 왜냐? 하나하나 돌멩이의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돌멩이를 분리해 놓으면 돌멩이가 모이면 벽이 되고, 이거를 분리하면 그냥 돌멩이가 돼 버리죠. 그러나 이제 설탕물 같이 설탕하고 물을 섞으면 설탕이 완전히 녹아나죠, 물에. 그래서 설탕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통섭원리가 있습니다. 이 통섭원리는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학문적 줄기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설탕과 물에 연결을 해주고 있는 줄기가 있다는 거죠. 이 줄기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로 녹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섭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증진학에 관련된 인접 학문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러한 인접 학문들이 통섭 원리에 의해서 융합한 학문이 바로 이 건강증진학인데, 이러한 건강증진학의 그 인접 학문은 현대의학, 심리학, 간호학, 요가학, 스포츠의학, 식품영양학, 보건학, 긍정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을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영학 같은 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한 것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대체의학은 말씀을 드렸고,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섭 원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건강증진학에서는 통섭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증진학에 필요한 통섭 원리, 다른 하나는 건강증진 기술을 융합하는 통섭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학문을 통섭 원리에 의해서 융합한 학문이 건강증진학이고, 이러한 건강증진학을 통섭한 그러한 기존 논문이 있습니다. 이 기존 논문이 바로 건강영양요인의 인과모형 분석과, 이것은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영양요인의 인과모형 분석 및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강증진학이라고 하는 인접학문을 융합한 그러한 기조 통섭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강증진 기술을 융합하는 그 통섭 원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한열 균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이제 균형을 이루도록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강증진 기술들을 한열의 균형 원리에 의해서 통섭 원리에 의해서 융합한 기술이 바로 건강증진 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강영양요인의 인과모형과 그리고 건강증진 기술을 융합하는 한열 균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의학에서 그리고 중의학의 음양오행 원리를 통해서 통섭 원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성 변화는 음양오행에서 비롯된다. 오행은 음양으로 귀속되고 음양은 한열로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 찬 기운은 음이요, 뜨거운 기운은 열이에요. 그래서 이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그리고 이 음양을 또 다시 오행으로, 변화의 원리인 오행으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오행은 다시 음양, 음과 양의 기운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한열에서 오고, 한열을 조절하면 모든 질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의학의 음양오행 원리, 그리고 한열의 원리로서 건강증진 기술을 융합하는 통섭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견해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유르베다 의학과 우주의 생성 변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의학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우선 아유르베다 의학 알아보고 그리고 중의학을 알아보아서 유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 생성과 소멸, 변화는 온도 변화에서 온다. 이것은 현대의학이나 중의학이나 아유르베다 의학이나 다 동일하게 말만 다른 형태로 얘기할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조 내용은 같습니다.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만 다른 거고요. 자연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